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2200 이상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큰 폭의 상회한 8조 1000억을 발표했다가 되긴 한다. 여기서 이제 일회성 영업이익 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합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이제 2200이라는 자리대가 갔을 때 실제로 이제 뭐 미선물이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세가 나타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2200이라는 자리대 갔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컸다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아직까지 2200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시장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초반은 이제 2205포인트 전후에서 출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09% 하락한 216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이 14조 6천억까지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6월 달에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고가 라인대에서 움직였었던 평균 거래대금이 13조 6천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감소세를 보이다 거래대금이 늘었는데 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윗자리를 돌파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매물을 만든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컸다가 됩니다. 그 외인들 같은 경우 3,800을 팔았고 기관에서는 4,600을 매도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거의 출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6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2180에서 2204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 2100포인트 초반 자리에서는 소폭이나마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 데는 회의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은 장중에 외인들이 뭐 한 6천 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역시 선물시장의 약세가 지수의 약세 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장 마감으로 보면 약 2,500계약 정도로 매도를 축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1% 하락한 287.5포인트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 누적 순매수 같은 경우는 13,400계약인데 여전히 이제 6월 옵션 만기 이후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누적 매수 2만 계약 정도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는 모습이 동일하다 됩니다. 그럼 마감으로 보면 베이시스가 소폭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장 출발할 때 이 베이시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 전까지 베이시스를 유지한다면 괜찮지만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물량도 재차 출회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되면 9조 6천억 정도 나타났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 역시 430원 정도의 소폭의 매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자, 중국 증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다 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2%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들었다. 이제 3,40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이 저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단기 차익 실현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부분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중국 증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흥국을 비롯해서 미증시까지도 강세를 연결시켜주는 모멘텀이 대중에 있었다. 중국 증시가 이제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 외적인 증시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매수 규모가 조금은 둔화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꾸준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S&P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고가 라인대 근처를 다시 왔다 된다. 국내 증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된다.
실질적으로 1.5% 하락에서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국내 증시에서 전일 미 선물이 소폭의 약세 정도 선방했기 때문에 아침 출발은 추가적인 약세 출발이 불가피하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더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했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 연준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기라든지 실업률 회복 자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제적인 경기와 주식과의 괴리가 더 벌어졌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가 없는 현 구간에서는 차익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9월 달부터가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7월 달과 8월 달 사이에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또다시 미 행정부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틱톡 같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앱 같은 경우를 차단시켜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WHO를 공식적으로 탈퇴를 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이고 중국에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우려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서비스라든지 금융, 산업재,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가 나타났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보이면서 3,000불을 넘어갔었던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제는 어저께는 시장 나스닥 지수보다 좀 더 하락을 크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미증시가 크게 올라갈 때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금 5.3% 상승하면서 3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소폭 강보와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196원으로 올라왔다 됩니다. 자, 중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띠는 게 맞습니다. 왜? 밸류적인 부분도 싸고 경제지표라든지 하반기 경기 회복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 증시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세 띠는 것이 맞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선과 6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3,410포인트 전후가 어떤 자리냐면 2018년도 고가를 만들고 무너질 때의 시가 자리가 되는다. 그 라인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중국 증시가 단시일 내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는다. 우선은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거나 숨고르기 조정 정도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거래량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부는 출회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1, 2주 정도의 숨고르기라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증시가 더 세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도 성향 자체가 한 번 움직일 때 워낙에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중국 증시의 강세란 부분이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이 국내 증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업종이라는 쪽이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 증시가 어떤 방향을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한다 형태로 강세를 띨 경우는 3,3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이제 유럽 증시도 똑같고요. 국내 코스피도 똑같고 일본 S&P까지 다 동일한 모습을 나타냈다 된다. 어떤 모습이냐면 앞전 6월 달에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 근처에서는 차익이 떨어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S&P 지수는 상단자에서 맞고 지금 살짝 내려온 모습인데 아직까지 상가 패턴을 하단에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전부터 19거래일 마디로 해서 움직였었는데 19거래 상승, 조정을 또다시 이제 전날까지 해가지고 19거래일 마감을 했다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처럼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은 N자형 조정이 나타나야 될 그런 위치였었는데
그 부분이 못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가 패턴의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증시 자체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보다 좋게 나왔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던 모습이었는데 중국 증시의 효과가 한 번 더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세가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차익 시장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S&P 지수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를 현재는 저항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딱 채널의 이제 하단 자리대를 지켜준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다시금 3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상가 패턴의 상단 자리를 이번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게 될 경우는 차라리 앞전에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이었으면 쌍봉을 만들고 시장에서 상승 자체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가 패턴에서의 상단 자리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추세 전환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장에서 미증시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로 보도록 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케이스는 동일했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상승이 하나 더 나왔다는 부분을 뭘로 해석해야 되면 중국 증시의 급등에 따른 연동하면서 연장이 하나 더 나타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와 달리 상승을 19거래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연장 상승이 나타났다는 게는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가파른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될 경우는 조정 자체가 좀 단기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그러니까 이 채널 패턴이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마디를 연결 하나씩 더 뽑으면서 갈 수 있는데 나중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고가에서의 거래량이 컸었는데 이 거래량보다도 작은 상태에서 넘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디 하나 더 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자리대 이탈할 경우 앞전에는 이제 이 라인대에서 떨어졌으면은 차라리 천천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연장이 나온 만큼 좀 더 가파른 조정도 배제할 수 없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증시 간단히 보도록 하죠. 전일 증시 전체가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하락하지 않았다가 된 쪽에 이틀 동안 시장에서 하락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오히려 강보합 정도로 마감되었고 서비스에서는 이제 네이버는 최근 들어서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자회사에 대한 상장권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가 되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게임에서도 넷마블 동일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2차 전지가 일부 강세 띄었다 부분이 이제 에너지 화학에서 강보합 정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하락을 가장 크게 나타냈다 된 부분은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의 기대치만큼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가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외적은 통신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이 역시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제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어닝 쇼크 자체가 늘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2분기 컨센서스가 원래는 7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 발표하기 1, 2주 전에 6조 4천억에서 6조 8천억까지 떨어뜨려 놓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려면은 7조 6천억 이상을 뽑아줬을 때가 어디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8조 1천억을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일회성 이익 자체가 1조 1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게 될 경우는 6조 8천에서 7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볼 수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정도가 되는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격대가 이 라인대였는데 이 라인대가 실제로 또 공교롭게도 6월 달에 국내 증시가 2200을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던 그 가격대에서 역시 동일하게 저항을 받았다 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상단 자리에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마디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하단 자리를 많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자리가 매물을 또 쌓았다는 만큼 바로 강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전망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할 때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8조 1천억에서 반도체 쪽에서가 차지했던 쪽이 약 5조 3천억 정도 반도체에서 나타냈는데 3분기 전망을 보게 되면 3분기 전망이 2분기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하다 정도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3분기가 반도체 쪽에서는 성수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의 증가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데 앞전에 고정가 대비해서 현재 현물 가격이 약 15% 이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성수기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그래도 영업이익 전체로는 9조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9조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가 3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많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좋다가 됩니다. 다만 4분기로 가게 되면 4분기에는 또 반도체 쪽에서가 비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4조 2천억 정도로 반도체의 실적이 낮춰지고 전체 실적도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 일부 차익 실현의 물량이 떨어진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외국인들 시장에서 어제 카카오라든지 하이닉스, 그 다음에 포스코, 넷마블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매수 들어왔는데 우선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쪽이 동반 매수가 넷마블과 세트리온,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넷마블, 카카오 같은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승 급등세를 보이던 부분에서 어저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매도가 가장 컸었고 세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블록딜 이 물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반 매도가 컸다는 부분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NC소프트와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에서 게임의 대장,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대장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서가 이제 차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기아차 같은 전체 국내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 동반 매도가 대부분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2200이라는 자리들을 외국인이 볼 때는 매력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00자리를 넘어가서 그 이상을 확실히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된다면 강하게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일부 종목별 업종별로는 강하게 매수를 한다가 되더라도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 둘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수 강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가 매수가 강했고 그 외적으로 세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제약바이오, 세트리온까지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했던 쪽이 역시 삼성전자 역시 가장 많은 매도를 했고 그 외적으로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고 되면 역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쪽 역시 매도가 나타났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차익 실현 그리고 그 외적으로 현대차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 외적인 시총상위 대표주들 역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매도할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되는데 실제로 금융투자에서의 매도보다는 연기금에서의 매도가 차익 실현 성격이 더 강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였습니다. 박스권 그림도 가능했었고 상가 패턴도 가능했었고 채널도 가능했었고 여러 가지 그림이 다 복합되어서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방향 잡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다가 되는 케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200이라는 자리대에서 결국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그림은 S&P와 유럽 증시, 일본 증시, 국내 증시 다 동일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19거래라는 마디를 어저께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마찬가지죠. S&P와 코스피 동일하게 다 19거래 마감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숨고르기를 끝냈다면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거냐 이 부분인데 현재 위로 강세를 띄려면은 중국 증시의 급등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확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나타나기 힘들다는 이야기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채널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상단 자리를 맞고 이 하단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우선 내일이 옵션 만기라는 부분에서 만기가 무난한 만기는 287.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87.5라는 옵션 만기 포지션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위로 먼저 올리면은 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0.5라는 가격대 지켜주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단 자리 이탈한다 했을 때는 앞전부터 얘기했었던 N자형 하락이 길게 늘어지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하락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연결 선물을 보도록 하죠. 왜 시장에서 저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게 어저께까지 시장에서 종목별로도 중국의 모멘텀을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잠깐 드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갭보정 차트인데, 갭보정 차트는 뭐냐면 갭이라는 부분을 없애고 나서의 선물 지수의 흐름인데,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6월달 초까지 상승 방향을 완전히 강세를 띄었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고 반등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가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단 자리를 이탈한 것이 지난주 초 정도의 하단 자리 이탈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이 하단 쪽으로 흘린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는 되돌림 정도로 본다가 지난주 목요일까지였고, 근데 이 부분을 중국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서 금요일날 강세 띄고, 그리고 어저께 금월 그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면서 추세를 넘어간 그림이 여기서 살짝 나온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상가 패턴에서 하단을 이탈했다가 되돌림 하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서 상단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다시금 무게가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잠깐 만들었는데, 어저께 시장에서 빠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하단 자리대를 깼다가 되죠. 그러면은 전체 상가 패턴에서 하단 쪽으로 무게를 잡았다 된 상태에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의 지지만 현재는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시장에서 이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하단 자리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중국 증시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 휩수, 그러니까 속임수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옵션 만기는 내일인데, 무난한 만기가 287.5포인트 전후가 현재까지 무난한 만기인데, 만일 285포인트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하단이 상당히 크게 확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띄면은 국내 증시나 미증시나 버틸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 될 경우는 이제 조정을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우선은 조정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가 연장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빠져야 될 때에서 빠지고 나서 움직이면은 조정폭이 좀 덜 나오는데, 하나 더 뽑은 다음에 조정을 받을 경우는 조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중국하고 더불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는 시장에서 버틴다 또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한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2200 전후에서는 차익 실현을 확대하는 모습을 어저께 보여줬다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은 7월 넷째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국과 미증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개인 시장이 이제 많다 되고,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경우는 2150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면은 박스권을 지지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 라인대를 지지하지 못한다 될 경우는 2090포인트라는 중요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적을 보는 쪽은 이제 뭐 동일한 케이스인데, 이 라인대를 적극적으로 산다보다는 어느 정도는 주의를 하면서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해지를 약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해지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강세도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라든지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의 해지를 하신 것이 좋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또 방향이 오른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서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